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자, 3월 17일에 고척에서 팀 코리아 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연습 경기가 있었죠. 근데 그날 우리 동주가 38개인가 던졌었는데 뜬금 회전수 논란이 생겼더라고요. 페스티벌의 회전수가 낮게 측정이 되는 바람에 각종 커뮤니티에 별의별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직구가 짝대기 갖다 넣니?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거라느니? 예전에 선수들이 동주공에 대해 했던 얘기들까지 막 소환이 돼가지고 으리님 투신 커트 같은 변형 페스티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유 막 이러면서 제 방송국에 읍소까지 올라오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동주 직구가 과연 진짜 문제가 있는 직구인지 좀 팩트체크도 해보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바우어 유닛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전수는 보통 구속이 상승할수록 비례하는 성질이 있어서 회전수를 구속으로 나눈 값을 통해 구속 대비 회전수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측정을 하는데 그걸 바우어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이 메이저리그에서 이 바우어 유닛이 구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주가 바우어 유닛이 평균 이하입니다. 짝대기 직구라고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만한 떡밥이 없죠 진짜. 근데 바우어 유닛이 평균 이하인 게 과연 나쁜 구위의 증거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좀 다른 유형의 투수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소위 볼끝이 좋은 공, 그러니까 떠오르는 듯한 공들이 되게 이 바우어 유닛이 높은 투수들에게서 발현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팝플라이를 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반면에 바우어 유닛이 평균 이하인 투수들은 땅볼을 많이 만들어내요. 공이 더 떨어지거든요. 문동주 선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작년엔 땅볼 유도형 투수기도 했고 로우존 피 장타율이 확실히 낮았거든요. 짝대기 직구라는 게 떠오르지 않는 직구를 말하는 거라면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근데 솔직하게 커뮤니티에서 엇가는 사람들 그런 뜻으로 하는 말 아니잖아. 어떻게든 문동주 직구가 빠르기만 한 물로켓 직구라고 프레임 씌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핫플라이 다음으로 장타옥제의 유리한 타구가 동주가 잘 유도하는 땅볼이거든요. 자, 먼저 문동주가 얼마나 직구를 자주 쓰는지부터 좀 봅시다. 재작년에 57%, 작년에 53% 사용했습니다. 프로 2년차에 조금 사용 빈도가 줄긴 했는데 역시나 절반이 넘는 구사율을 보이고 있죠. 자, 평속은 작년, 재작년 연속 151.6km를 기록을 했고 이 151.6km는 작년에 선발 중에 안우진 다음으로 가장 높은 평속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말로 문동주의 직구가 쉽게 공략 당했는지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작년 기록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위의 좋고 나쁨을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컨택률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컨택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헛스윙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니까 뭐 이거 하나만으로 직구의 위력을 가늠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보겠습니다. 자, 문동주 선수의 직구 컨택률 84.6% 나왔습니다. 문동주 선수 직구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은 어떨까요? 각각 2할 오픈 6리, 3할 6푼 6리 나왔네요. 근데 비구군이 없으니까 감이 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작년 리그 MVP 투수였던 패디 기록 좀 보겠습니다. 패디는 페스트볼을 커터 투심으로만 던졌네요. 컨택률 각각 82%, 82.8% 기록했고요. 피안타율 1할 8푼 8리, 2할 4푼 1리, 피장타율 2할 2푼 1리, 3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문동주 선수와 가장 스타일이 비슷한 키움 안우진 선수 볼까요? 컨택률 79%, 피안타율 2할 4푼 8리, 피장타율 3할 2푼 6리 기록했습니다. 두산 곽빈 선수 보겠습니다. 컨택률 85%, 피안타율 2할 5푼 4리, 피장타율 3할 5푼 9리. 여기까지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동주 직구의 위력이 KBO 최상위 클래스 투수들에 비해서 떨어져 보입니까? 오히려 근접한 것 같은데? 대충 봐도 리그 평균 이상은 되겠구나 싶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작년에 그 직구 구종가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위가 좋다고 알고 있는 안우진, 박영현, 김지은, 주현상 이런 선수들 사이에 동주가 껴있어요. 그것도 당당하게 8위로. 따라서 일단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땐 동주 직구가 짝대기라는 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죠. 애당초 회전수 하나만으로 구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여러분들 오승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아직도 회전수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오승환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평균에 가까운 회전수를 기록했습니다. 평범했어요. 구속도 평균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오승환 선수의 직구가 메이저에서도 통할 수 있었던 이유로 로케이션과 디섹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전수가 구위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겠죠. 분명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니까. 대신에 우리가 회전수 하나로만 구위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건 분명 잘못된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팬그래프닷컴에서 제프 지머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회전수와 헛스윙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확실히 같은 구속일 때 RPM이 상승할수록 헛스윙을 많이 하더라라는 결과가 좀 보이긴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RPM에서는 구속이 빠를수록 또 헛스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좋은 구위는 RPM뿐만 아니라 빠른 구속도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동주 이야기로 돌아와서
RPM이 좀 낮긴 하죠. 김태견, 최준용 뭐 이런 훌륭한 투수들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대신에 동주가 구속은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단순히 회전수가 좀 덜 나온다 그래서 구위가 떨어질 거라고 단정지는 건 무식한 애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구위라는 게 그렇게 한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전수, 구속 이런 건 당연한 거고 회전축, 디셉션, 뭐 딜리버리, 릴리즈, 높낮이, 각도, 뭐 버티컬 브레이크, 로케이션, 다른 구종과의 배합, 카운터 등등등 심지어 그 투수의 손가락 모양, 신체 구조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만큼 구위라는 건 단순히 회전수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요소들의 집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위의 좋고 나쁨은 사실 데이터로 맨날 얘기해봐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이 선수의 직구를 타자들이 왜 이렇게 못 치지? 왜지? 뭐가 좋아서?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선수의 좋은 구위를 발현케 하는 여러 요소들을 역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와, 회전수 개쩐다, 와, 구속 잘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자들이 못 치겠지, 이런 추정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따져봐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결국에 상대하는 건 타자들이고 그 타자가 어렵게 느껴야 좋은 직구인 거고 그게 기록으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과값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결과값이 뭐예요?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컨택열, 피안타율, 피정타율, 구종가치, 상하 무브먼트 등등등 이런 것들 그냥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그게 좋은 직구인 겁니다. 그런데 곽빈, 패디, 안우진 이런 선수들이랑 견줘봤을 때도 크게 부족한 게 없는데 뭐가 짝대기 직구라는 건지 억가를 해도 진짜 말이 되는 억가를 해야죠. 물론 동주가 RPM까지 챙기면 진짜 더 좋긴 하겠죠. RPM이 높으면 구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니까 회전수까지 챙기면 훨씬 더 좋은 투수가 되긴 하겠죠. 근데 지금 동주의 직구가 RPM이 낮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리그 수준에서 짝대기 직구 따위에 조롱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지금도 좋은 투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앞서 쭉 설명드린 대로 문동주 선수가 분명히 RPM까지 높은 투수였다면 더 좋은 투수가 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바우어 유닛 기억나시나요? 재밌는 게 이 바우어 유닛이 평균인 선수들은 오히려 평균 이상이거나 평균 이하인 투수들보다 타자의 헛스윙을 잘 이끌어내지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야구가 참 신기한 게 늘 보던 뻔한 공이면 타자들이 잘 쳐요. 근데 뻔하지 않은 공, 평범하지 않은 공은 잘 안 맞아요. 타자들이 잘 못 친다고요. 결국 동주의 빠른 구속 대비 낮은 회전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그 관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단순히 낮은 회전수를 약점으로 생각하고 보완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땅볼 유등이기도 했고 로우존에서 그 장타 억제도 잘해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코스에 던진 직구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문동주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높은 쪽에 형성되어 있는 이 레드존이 아래쪽으로 점차 이동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의리캐스터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빡치는 일 있을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